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 잘 늙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듣고 계시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또 어떤 대목에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 10년, 20년이 정말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8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뇌를 열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치매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90세가 되어서도 손주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시고 또 누군가는 60대 중반부터 침대를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어째서 그토록 다른 노년을 맞이하시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천천히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70대라는 것이었습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와 90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번에 늙어버리지 않기 위해 70대에 꼭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조용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전히 매일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건네드리는 몇 마디 말이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눈에 띄게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숫자로만 보면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100살까지 산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조금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대체로 70대 중반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년, 15년 혹은 20년을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저는 조용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노년이 길어진다는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니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10년과 오랜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 짓는 10년은 여러분 같은 10년이 아닙니다. 결코 같은 10년이 아니에요. 제가 주변의 어르신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시는 분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잘 사시는 분은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을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누군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다녀오시고 누군가는 며칠째 바깥 공기를 쐴 기억이 없으십니다. 누군가는 오후가 되면 단골 카페에 나가 오랜 친구와 한담을 나누시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벗삼아 앉아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대에 어떤 습관을 들이셨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70대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0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90대가 또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이나 심장병이나 또는 치매 같은 무거운 이름의 병들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귀찮다, 그냥 됐다, 뭐하러 그런 걸 해.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서 흘러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전두엽은 40대부터 이미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뇌의 부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호기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좋아했던 것조차도 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조용한 노화의 시작입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따라 늙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참 가까이 지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시고 퇴직을 하셨을 때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을 일만 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싶다고요. 그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처럼 단 석 달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진 것이 놀랍게도 단 석 달 만이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여전히 형형하시던 눈빛이 어느 날 뵈니 흐릿해져 계셨습니다. 말씀이 줄고 웃음이 줄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는지조차 본인도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몸이 아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쌓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화는 마음이 멈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위에 먼지가 내려앉고 그 먼지가 쌓이고 쌓여 결국 몸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70대가 되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계속 사용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몸도 머리도 마음도 말입니다. 쓰지 않는 연장은 녹이 씁니다. 아무리 좋은 쇠붙이라도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면 어느 순간 잡을 수도 없는 고철이 되어버리지요. 사람의 몸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고 굳어버리면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한다거나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거나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대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몸을 쓰시다가 오히려 무릎을 상하시고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천천히 걸으시는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햇볕 아래에서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햇볕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루 30분만 햇볕을 받으며 걸어도 우리 몸 안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울함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해 깊은 잠을 선물해 줍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어르신은 결코 쉽게 늙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지켜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시는 연습을 가끔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내려가는 것은 그저 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다리의 근육 중에서 내려갈 때 쓰이는 근육이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근육이 약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대 이후에 낙상 한 번은 그 뒤에 10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천천히 난간을 잡고라도 계단을 내려가 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품격이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커튼을 여는 것, 스스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스스로 신발을 신고 햇볕 아래로 나가 걷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결정짓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품격은 아주 작은 것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젓가락을 놓으시는 분. 오늘 아침 혈압계 숫자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시는 분, 병원에서 받아오신 약봉지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시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숫자에 끌려다니는 삶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삶일까요? 물론 의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숫자에 맞추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원하는 것을 참고 하루 종일 약에 취해 멍하니 앉아 계신다면 그것을 과연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70대 이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절제보다 오히려 영양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70대 어르신 5분 중에 한 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 하나가 큰 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드시는 것을 죄라도 되는 양 망설이십니다. 고기가 무섭다고, 기름이 무섭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고기를 드시는 것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욕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로토닌 말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일어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양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심장병이 아니라 암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건강 기준을 그대로 동양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심장을 걱정해서 콜레스테롤을 극도로 낮추시다가 정작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병을 얻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조이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10년이라면 그 10년은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혈압계의 숫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웃음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검사지의 수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숫자는 참고일 뿐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만 이 영상을 멈추시고 제게 솔직하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중 내가 정말 기뻐서 웃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오늘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요? 누구에게 보이려는 웃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즐거워서 혼자서도 피식 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말입니다. 그 답이 많으시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답이 하나도 없다에 가깝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는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웃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과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0대가 되시면 인간관계는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혹시 차갑게 들리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이기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던 시대는 사실 50대쯤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지못해 웃으며 손 내밀어야 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얼굴들 앞에서 진심이 아닌 웃음을 지어 보였던가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으신 거고요. 저는 그 모든 수고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70을 넘기신 지금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만남, 돌아오는 길에 한숨만 나오는 자리, 만나고 나면 며칠씩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런 관계를 70대까지 끌고 가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더 내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독으로 도망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은 또 다른 독입니다. 사람 없이 혼자만 지내시는 노년은 오히려 치매를 앞당긴다는 연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 한 자리가 어떤 영양제보다도 뇌에 좋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는 남성 호르몬까지도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서 다시 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맞는 한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한두 분,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헤어져도 여운이 남는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노년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 한두 분에게 매일 안부를 물으시고 자주 만나시고 같이 차를 드시고 같이 산책을 하세요. 멀리 계시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그런 기술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께 한 번만 배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끈은 어떤 형태든 좋으니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 가느다란 끈 하나가 어느 날 여러분을 어두운 구렁에서 건져 올리는 밧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맺어오신 모든 관계를 다 안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인연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옛 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끊지 못하고 이어오신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아침마다 한숨을 내쉬시는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지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70대가 배워야 할 마지막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병원과 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 이 부분은 그저 한 사람의 오랜 관찰로 여기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약을 드시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오후가 되면 몸이 나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숫자는 정상으로 맞춰졌는데 사는 것 자체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요. 이것은 제 주변에 적지 않은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학을 존중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병을 아시지만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검사지에는 나오지 않는 피로, 숫자에는 담기지 않는 권태,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상 수치에 맞추기 위해 약을 자꾸 늘리시다가 오히려 하루 종일 멍한 삶을 사시게 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의해 보시라고요. 약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 몸이 이렇게 나른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띵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시라는 겁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 가장 맞는 선을 함께 찾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압과 혈당을 조금 높게 두는 것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한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 절대로 제 말만 듣고 스스로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다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지 약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렷하게, 선명하게, 정신이 맑은 상태로 사시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흐릿한 30년보다 또렷한 10년이 훨씬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가장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건강일까? 돈일까? 자식들의 효도일까? 다 중요하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마침내 내린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중년의 시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싫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야 했고, 하기 싫은 자리에 나가야 했고,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인내와 헌신을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을 넘기신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의무에서 조금씩 내려오셔도 됩니다. 아니, 내려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무너지면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는 작은 암세포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이웃에 대한 예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다 놓으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참고만 사셨다면 이제는 싫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싫다는 말을 허락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대체의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줄이고 그 자리에 좋아하는 일을 채워 넣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평생을 참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체면을 위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싫다고 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70년을 살아오시며 스스로 벌어두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되찾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다시 빛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얼굴로 지내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싫은 모임을 그만두시고 싫은 관계를 내려놓으시고 싫은 의무를 조금씩 내려놓으셨더니 몇 달 뒤에 만나뵈니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눈빛이 맑아지시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시고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늙는 것은 다르다는 것, 진짜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의욕의 소멸이라는 것, 몸과 마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품격이라는 것, 지나친 절제보다 역량이 먼저일 때도 있다는 것,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것이라는 것, 숫자보다 내 몸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되찾으셔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들으셨다면 내일 아침이면 모두 잊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참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찮다며 미뤄두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창문을 여는 일 하나, 오늘은 좀 피곤하니 내일 열자 하시는 그 한 번의 미룸, 산책을 한 바퀴 다녀오는 일 하나,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나가자 하시는 그 한 번의 미룸,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일 하나,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 주에 하자 하시는 그 한 번의 미룸,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을 기쁘게 드시는 일 하나, 오늘은 참고 내일 먹자 하시는 그 한 번의 미룸. 이 작은 미룸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눈을 뜨셨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창문을 여실 수 없으시고 산책을 나가실 수 없으시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실 수 없으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신 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진짜 얼굴입니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미룸 끝에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말입니다. 잠시 일어나서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것,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라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 한 줄 보내보시는 것,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끼고 있던 맛있는 것을 오늘 저녁에 드셔보시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만듭니다. 정말로 그런 작은 것들이 만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이 혹시 서운하게 들리실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있는 노년, 자유가 있는 노년, 품격이 있는 노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삶, 양이 아니라 질이 있는 삶 말입니다. 오늘 하루 선명하게 사신 사람은 내일도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웃으신 분은 내일 2번 웃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걸으신 분은 내일 2걸음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부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미뤄두셨던 일 하나를 떠올리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 못 드린 얼굴 하나를 떠올리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많이 지친 자기 자신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혼자서만 안고 계시지 말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을,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작은 것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됩니다.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밤잠을 설치며 이 영상을 찾아오신 어떤 어르신께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줄이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모르는 채로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커튼을 열고 햇볕 한 줌을 얼굴에 받으시며 작은 미소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늙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